네, 지금부터 2028학년도 미대 입시 핵심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리다산 창조의 아침 주진석입니다. 이번 내용은 현재 고2 학생들부터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2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및 미술대학 입시 변동사항을 총정리했고 수도권 주요 27개 대학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신 5등급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등급 구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등급 간 비율의 폭이 넓어져서 성적에 대한 변별력 구분이 애매해진 만큼 정성평가 영역, 미대 입시의 경우 실기, 면접, 서류의 중요도가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차 등급과 함께 성취도,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 성취도는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성적인데 전 과목에 대해서 석차 등급과 함께 성취도 A, B, C, D, E를 함께 기재합니다. 학교별 기준에 따라서 A는 몇 점, B는 몇 점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상위 등급의 비율이 높을수록 변별력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등의 어떤 성적 통계 자료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융합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성취도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 점수를 반영을 할 때 석차 등급이 아니라 성취도를 반영한다라고 발표한 만큼 성취도에 대한 내용도 알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신 5등급제, 미대 입시에서는 실기고사, 면접, 서류평가 등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만 변화된 게 아니라 수능, 수학능력 시험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통합형 수능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의 목적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공통응시,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 장문, 독서 이런 선택 과목들이 없어지고 다 똑같은 국어, 다 똑같은 수학, 다 똑같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시험을 응시한다 라고 하시면 되시겠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문과 학생들은 기존의 사회탐구, 이과 학생들은 과학탐구 이렇게 시험을 선택을 했었는데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응시하게 됩니다. 심화수학, 미적분 2, 그다음에 기하 이런 심화수학 부분들은 사교육 경감을 이유로 수능 출제 범위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통합형 수능으로 전환된 목적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한다 도 있지만 학생들이 한 가지 영역의 학문을 깊게 아는 것도 중요한 만큼 여러 가지 영역의 학문의 어떤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교육 방침에 따라서 개편된 것이라고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서류평가, 면접, 그 다음에 실기고사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좀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8학년도에 개편된 수학 능력 시험의 어떤 예시 문항 등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만큼 해당 내용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8학년도 미대 입시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지만 이후에도 미대 입시는 기존의 전형의 틀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시 모집이 정시 모집의 비중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로 수시 모집에서 실기 비중은 50% 이상 반영하고 세 번째, 수학은 필수이기보단 선택적으로 한다. 국어, 영어, 탐구 위주로 관리하면 된다. 네 번째로 정시에서 내신은 반영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정시 모집 실기 비중이 40% 이상 반영된다. 여섯 번째로 비실기 활동 역량 평가가 중요하다. 자, 일곱 번째로 수시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되었다. 자, 2028학년도에도 기존의 미대 입시 전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실기 전형의 경우에 활동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와 면접이 중요하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2028학년도 미대 입시에서 수시 모집의 비율이 정시 모집의 비율보다 높으며 이것은 기존 입시의 틀을 2028학년도에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와 그래프는 27학년도 기준 전체 44개 대학 중에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29개의 대학이 정시 모집보다 수시 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15개 대학교에서는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 3개 학교는 정시 모집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2028학년도 입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전격 이동한 만큼 여전히 수시 모집의 비중이 높고 수시 모집에서 많은 학생들 선발한다 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미술대학 수시 모집에서 실기 비중은 여전히 중요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기 비중이 100%인 학교는 서울여대, 삼육대, 건대 이렇게 해서 6개 학교, 80% 이상 실기고사 반영하는 학교는 가천대, 단국대, 동덕여대 등 8개 학교, 그 다음에 70% 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성신여대, 숙명여대, 상명대 이렇게 3개 학교, 그 다음에 50% 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강남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강남대, 경희대, 서울시립대가 50% 반영한다고 실기 비중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미술대학 입시에서 수학은 필수가 아니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미술대학 대부분의 모집 전형에서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 위주로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주요 미술대학 중에서 수시 모집 실기 전형에서 수학 과목까지 포함하는 학교는 서경대학교, 한성대학교 이렇게 2개 학교라고 아시면 좋겠고, 아래 표와 그래프에서는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수학이 필수적으로 반영된 학교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 수능 위주 전형, 한성대 수능 위주 전형, 그리고 서울과기대 수능 위주 전형, 그 다음에 세종대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5개 학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대, 한성대, 서울과기대, 세종대는 실기 전형에서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도 반영하고 실기고사까지 본다 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에서 정시에 내신이 반영된다 이런 내용들 좀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미대 입시에서는 내신이 반영되는 비중이 매우 적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정시 나군 세종대학교 패션 디자인 학과에서 학생부를 10% 반영합니다. 세종대학교가 내신을 반영하긴 하지만 그 반영 비율이 10%로 조금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대 입시 정시에서는 내신이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다 라고 아시면 되시겠고, 정시는 여전히 수능 성적과 실기고사로 합격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미술대학 정시 모집에서도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실기 비중이 40%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표와 그래프는 주요 수도권 미술대학에서 실기고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70% 이상 높게 반영된 학교는 가천대, 단국대, 삼육대 이렇게 4개 학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50% 이상 반영된 학교는 6개 학교, 그 다음에 30%에서 49% 반영하는 학교는 14개 학교, 건국대, 서울, 그 다음에 고려대, 국민대 이렇게 해서 1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30% 반영된 학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40% 이상 실기고사 반영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고, 비실기 전형으로 수능에서 선발하는 학교는 경희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중앙대, 한성대, 홍익대 이렇게 6개 학교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술대학 비실기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실기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 등의 어떤 활동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가 중요하게 반영된다 라고 하시면 되시겠고,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학교는 수능 최저등급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시 수능 최저등급이 완화가 되고 있다. 수능에서 최저등급이 적용되는 학교는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렇게 비실기 서류 전형에서 4개 학교가 최저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화여대 경우에 2개 영역 7등급 이내로 최저등급 반영하던 것을 3개 영역 등급합 9등급 이내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서울대 수시에서 최저등급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서서 비실기 전형에서 활동 역량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류평가와 면접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자신의 진로에 맞는 어떤 활동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비실기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학습 이렇게 2가지 축으로 작성이 됩니다. 먼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는 성적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작성이 되는데, 성적은 석차 등급 성취도, 학생 평균, 과목명 이런 것들이 작성된다 라고 하시면 되시겠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각 과목별로 학생들이 수행한 내용을 작성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과목별로 500자가 작성되는 만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의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어떤 활동들을 설계하는 것이 좀 전략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학습은 자율자치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자율자치활동은 학교에서 마련된 활동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의 성격에 맞는 자율자치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참여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 500자는 자신의 동아리를 어떻게 선택할지를 먼저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어떤 디자인 동아리, 미술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용을 좀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진로와 관련된 어떤 동아리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어떤 자율적인 활동, 어떤 특기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런 동아리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진로에 맞는 여러 가지 서적들을 선택을 하고 그 서적들을 읽고 그런 내용들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어떤 활동 역량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로활동 700자는 진로 시간에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활동을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를 한다는 등 추가적으로 활동을 통해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8학년도 주요 변동사항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던 학교에서 수시 모집으로 이동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3단계까지 평가를 하는 만큼 자신의 어떤 실기고사 부분뿐만 아니라 서류나 가천대는 대표적으로 수시 모집에서만 학생들을 선발하던 학교였는데 정시 다군이 이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시 다군에서도 일부 학생 선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건국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괄합산 전형으로 수능이 60%, 실기가 40% 이렇게 반영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수능으로 10배수의 학생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60%, 그 다음에 실기 40%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선발함을 통해서 2단계 실기고사의 경쟁률을 좀 고정하겠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미술대학 학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홍익대가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통합해서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학과를 따로따로 선발하던 것을 디자인학부로 해서 많은 학생들 선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을 반영할 때 석차 등급이 아니라 성취도로 반영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성대는 ICT 디자인에서 AI 융합 디자인 학부로 통합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실기고사를 단일화했다. 기존의 창의적 표현 그리고 기초 디자인 이렇게 2개 실기 과목에서 기초 디자인 한 과목으로 통일해서 학생들 선발하겠다. 그래서 2028학년도 미대 입시에서는 여전히 기초 디자인이 가장 우세한 실기 과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2개 합 7에서 3개 합 9 이렇게 해서 비실기 전형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의 역량, 서류와 면접에서 더 많은 영역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조금 개편이 됐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창의융합학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해당 내용 모집 요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수능과 실기고사 이렇게 반영 비율이 조정된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서경대학교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비주얼 디자인 이렇게 2개 디자인과에서 수시 정시 2단계 질의응답을 신설했습니다.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단계에서 실기고사 보고 2단계에서 학생의 어떤 역량들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우 수능 탐구 영역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두 과목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통합사회를 선택하거나 혹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두 과목 중에서 상위 한 과목으로 성적을 반영을 했었는데 단국대의 경우는 두 과목 모두 반영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특기자전형에서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국민대학교 조형 실기대회에 참여해서 본상 이상 수상한 학생들이 특기자전형에 지원하곤 했는데 그때 내신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고 수상 실적과 학생의 역량 평가, 서류 면접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프런티어 전형 2단계에서 면접 비율이 40%로 조정되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정성적인 평가 부분들을 강조해서 평가하겠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요 큰 두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변화된 내용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시겠고 미대 입시에서는 여전히 실기고사, 서류,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중요해졌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변화는 되게 두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알고 나면 오히려 위기라기보단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